자, 보세요. 같이 풀어볼게요. 얘들아, 이게 엄청 쉬워. 그냥 해보면 돼. 진짜 그냥 해보면 되거든. fn의 정의가 뭐냐면 x의 부분 집합 중에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가 fn이야. 그러면 f1부터 f10까지가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그냥 해봐. 1, 2, 3. 그럼 얘들아, f1을 구할 때는 1을 n에다가 1을 넣고 그냥 읽으면 되거든. x의 부분 집합 중에 1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가 f1이야, 얘들아. 그럼 내가 얘들아 얘 부분 집합이 총 2의 10승계 1024개가 있잖아. 그 중에 얘를 최소의 원소로 갖는 건 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나머지는 상관이 없지, 얘들아. 그럼 경우의 수가 몇? 있다고? 얘는 경우의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상관없잖아. 있든 없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2의 몇 승이야? 2의 9승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512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그냥 10번 하면 돼요, 얘들아. 10번 다 하면 다 뭐든 다 할 수 있겠지. F 연습 삼아 감을 잡기 위해서 몇 번 해보자. 규칙 찾기로 생각해도 좋고. 그럼 얘들아 F2라는 건 2를 여기다 n에다 2를 넣고 읽어. x의 부분 집합 중에 2를 최소의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야, 얘들아. 그러면 2가 최소의 원소가 되려면 2는 어때야 돼? 있어야지. 1은 없어야 2가 최소의 원소가 되겠지. 얘는 있든 없든 상관이 없지. 그러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2의 몇 승이야? 2의 8승이라서 256이 되는 거고. 몇 번 더 해보자. F3이라는 건 X의 부분 집합 중에 3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야. 그럼 3을 최소의 원소로 가지려면 3은 있고 1, 2는 없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 경우의 수가 얘까지 다 1이지. 여기 경우의 수 1은 뭐를 나타내는 거야?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럼 2의 몇 승이야? 2의 7승이야. 얘들아, 이 구조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직관이 들잖아. 확신이 들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패턴으로 넘겨도 되는데 지금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관계를 찾으면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10이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네? 라고 눈치를 채던가 아니면 모르겠으면 계속 해, 얘들아. 해봤자 10번밖에 안 하니까. 2의 몇 승이겠어? 갑자기 물어볼게. F8은 2의 몇 승이겠어? F9는 2의 몇 승이겠어? 이렇게 얘랑 얘랑 합치면 몇이 되는 관계가 있다 지금? 10이 되는 관계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굳이 일반화 해본다면 Fn이라는 건 2에 얘랑 얘 합쳐서 10라고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거지. 근데 굳이 일반화 안 해도 되고. 뭐 어쨌든 이런 거였어. 그래서 끝났어. 기억 체크해보자. F8은 얘들아 2의 몇 승? 2의 2승. 그러니까 기억은 올바른 말. 자, 니은을 확인해볼게. 얘가 더 크면 함수값도 더 크니. 자, A, B를 1, 2라고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볼게. 그럼 얘들아 F1과 F2가 이걸 성립시키니? F2가 더 어때? 작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아? 벌써 발레가 있으니까 틀렸지. 그럼 올바르게 바꿔본다면 어떻게 바뀌어야지 이게 올바른 말이 되겠어? 여기가 반대로 바뀌거나 저기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지. 근데 여기가 바뀌는 게 일반적이야. 이렇게 바뀌면 올바른 말이야, 그럼? 그럼 올바른 말이야. 그래서 바꿀 수 있으니까 무지성 암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맞아, 틀려? 지금은 틀렸죠? 이렇게 되면 그땐 맞는 말이죠. 디귿은 얘들아 그냥 계산하는 거야. F1 얼마? 여기다 재활용하자. F3은? F5는? 2의 5승 32. F7은? 2의 3승 8. F9는? 2의 1승 2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숫자 합치면 얼마야? 라는 질문인 거죠.
이렇게 더해 봅시다. 이렇게 합치면 42가 되겠고, 이렇게 합치면 642 되겠고, 합치면 682가 맞는 말이겠죠. 별거 아닌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를, 함수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봐봐. 이건 쉬우니까 간단하게 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합치다가 영어로 sum 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원소의 합을 할 때 이 기호를 많이 써. 이건 지금 이 기호의 뜻은 X의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나타내는 거야. 쓰지 않을게요. 숙지하세요. 중요해요. 그럼 얘만 들어보자. X가 예를 들어서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값은 얼마야? 뭐 이런 의미죠. 7. 자, 그때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야. 그러니까 X의 원소는 1부터 7까지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A가 전체 집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그때 가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러면 1, 2, 3 중에 X에 있는 건 뭐밖에 없다야? 2밖에 없다는 소리야. 근데 내가 지금 목표가 X의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니까 X 안에다가 최대한 많이 때려박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큰 수를. 근데 일단 가 조건 때문에 2가 여기 안에 있는 건 확인이 됐고 1과 3이 밖에 있는 건 확인이 된 거지, 얘들아. 그래서 일단 2는 X의 원소고 1과 3은 X의 원소가 아니라는 확인이 됐고, 그러면 X가 최대가 되려면 이 세 개를 다 때려박으면 되잖아. 그게 제일 좋기는 하잖아. 그런데 이제 다음 조건이 있으니까 얘까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X에 값이 홀수려면 원소 중에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돼? 홀수가 홀수개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합이 홀수가 돼. 그러면 짝수는 그냥 값이 크고 싶으니까 짝수는 일단 때려박고 보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4는 무조건 대입을 하고 6도 대입을 한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지금 상태에서 값이 홀수야? X의 값이 홀수가 아니지, 얘들아. 그러면 누구까지 넣으면 좋아? 그냥 5까지 넣으면 좋겠지. 7을 안 썼네요. 다시 할게요. 그럼 얘들아, 지금 홀수 2개가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이거 둘 다 때려 박으면 돼? 둘 다 빼가면 안 되지. 왜냐면 홀수가 홀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누굴 넣어주는 게 합이 크겠어? 7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5는 못 넣어주겠지. 그래서 이 상태가 X가 가장 큰 상황이야. 그러면 합은 얼마야? 19.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소를 배치한다는 느낌을 하고,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 벤 다이어그램이란 도구를 해서 시각적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서 그리고 팁은, 얘들아, 여기 홀수가 홀수게 있는데 값이 크고 싶은 거니까 일단 짝수를 때려박고 보는 거다. 짝수를 넣어주고 보는 거야. 담궈 볼게. 이런 류의 해석이 많아, 집합은. 그러니까 목표를 봐야 돼, 얘들아. 그래야 내가 목표에 맞게 의도해서 할 수 있어가지고,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목표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배경 지식으로 좀 이런 걸 알면 좋아. 보세요. 여기서 S라는 건 원소의 합을 뜻해. 그럼 얘들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SX 빼기 SY의 상황에서 여기 원소가 추가되면, 여기 자연수가 만약에 추가돼, 그럼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 커지겠지. 2가 커지겠지. 여기 만약에 이런 게 추가돼, 그럼 이 전체 값은 5가 작아지겠지. 그럼 내가 전체 값이 크고 싶으면 여기다 안 넣고, 원소는 다 자연수야, 여기 안 넣고 여기 넣으면 좋지. 아니면 여기 못 넣으면 여기 안 넣으면 좋고. 근데 얘들아, 여기서 내가 이런 걸 넣어볼게. 그럼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 불변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서 다음 상황에서 SX랑 SY가
같을 때라는 상황이 많이 출현하거든. 이 문제는 아닌데. 그럼 이게 같을 때는 얘들아 여기서 궁극적으로 어느 영역의 원소의 합이 같아야 돼? 이 영역과 이 영역의 원소의 합이 같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왜냐면 어차피 얘는 여기서 셀 때도 세고 여기서 셀 때도 세니까 합의 영역을 주질 않거든. 그러니까 SX와 SY가 똑같고 싶으면 노란색 영역과 주황색 영역의 원소의 각각의 합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여기 원소 합, 여기 원소 합이 똑같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주세요. 이게 되게 많이 출연해요. 가운데 부분을 이제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죠. 어차피 더블 카운팅 돼서 뭐 적당히 없어질 거니까. 자, 해볼 텐데 베이스를 잘 잡는 게 중요해. 그리고 목표를 아는 게 중요하고, 목표는 얘의 최대값이 목표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이 SX의 값이 어쩌고 싶어? 어쩌면 좋아? 크고 싶어. 여기 값이 클수록 좋아. 여기는 작을수록 좋아. 근데 지금 원소가 1부터 20까지 자연수니까 여기에 큰 수가 많이 배치될수록 좋아. 여기는 숫자가 안 배치될수록 좋아. 어쩔 수 없이 숫자를 넣어줘야 된다면 작은 숫자를 넣는 게 좋아. 그럼 벤 다이어그램 좀 그려볼게요. 여기 원소가 21개죠. 1부터 21이 자연수니까. 그리고 N, X 합 Y는 17이야. 여기 땅콩 안에 원소 17개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 영역에 원소 몇 개 들어있어야 돼? 한 개 들어있어야 돼. 한 개라고 쓸게. 좀 크게 그리죠.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여기랑 여기 합쳐서 몇 개 있어야 돼? 16개 있어야 돼. 여기랑 여기 합쳐서. 여기까지 합쳐서 17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X의 이미 얘 서로 다른 두 원소는 서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2, 3 이렇게 있으면 돼? 안 돼? 괜찮잖아. 얘가 서로 안 나눠 떨어지잖아. 2, 6 이렇게 있으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9, 6 이런 거 돼? 안 돼? 되는 거야.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 서로소라는 말이 아니야 얘들아. 오해하지 말아야할게. X의 원소가 서로소야라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얘가 얘로 나눠 떨어져? 아니지. 얘가 얘로 나눠 떨어져?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야 돼 얘들아 자꾸. 소율아 선생님 봐. 자, 이렇게 되고 안 되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후보 21개를 다 써. 가급적이면 내가 보기 좋게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얘들아, 결국은 제가 제일 크려면 이 영역이 클수록 좋지. 원소가 큰 수가 많이 들어와 있을수록. 이 영역은 원소가 안 들어올수록 제일 좋아. 들어온다면 작은 수면 좋고. 그래서 이 영역 X 차집합 Y랑 Y 차집합 X를 잘 추론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큰 수부터 넣고 보는 거야. 여기 큰 수 많이 넣고 싶어 나 지금. 목표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누구 넣고 싶어? 20을 더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에 내가 21이 여기에 들어온 순간 누가 못 들어오게 돼? 21의 약수가 못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7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지. 7이 여기 들어오면 말이 안 되니까. 나 조건을 위배하니까. 그래서 또 3도 못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근데 7, 3 두 개 넣는 것보다 21 하나 들어오는 게 좋잖아. 든든하잖아 얘들아. 얘가 또 같은 논리로 20을 넣고 싶은 거지. 그러면 마찬가지 이유로 20의 약수인 10과 5랑 4와 1은 아까 1도 안 되겠지 얘들아. 21 할 때 1도 같이 날아갔었어야 돼. 자 이렇게 되고 2도 빼야죠. 그리고 19가 넣는 순간 더 뺄 게 없지 얘들아. 그러니까 19도 저기 그냥 넣어도 돼. 그만 쓸게. 여기 보게 할게. 18도 넣고 싶어. 그럼 18려면 누가 빠져야 돼? 9도 빠지고 6도 빠져야지. 17도 넣고 싶어. 그럼 더 이상 빠질 게 없지. 추가로 빠질 건 없지.
이것도 넣고 싶어. 그럼 누구 빠져야 돼? 15도 넣고 싶어. 그럼 누구 빠져야 돼? 없지. 행복하지. 제일 행복한 상황이지. 넣고 싶어. 괜찮지? 얘도 넣고 싶어. 우리 지금 여기 합쳐서 16개 넣는 거잖아. 그럼 아직 충분한 여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넣어. 이것도 넣고 싶어. 이것도 넣고 싶어. 그럼 얘를 다 때려 박으면 좋겠지. 어디에? X에. X에 얘를 다 때려 박는데 얘들아. 근데 내가 이 11개를 여기다가 다 넣자니 여기 한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그 한 개가 얘네들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럼 여기서 누가 또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하나는 열로 가라. 너희 11개 중에 하나는 이쪽에 배치해 하는 거야. 그럼 누구면 좋아 여기에 12를 넣어줘야 좋겠지 얘들아 여기. 그래야 전체 값이 커질 테니까. 그래서 12를 넣었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12까지 넣었다가 배치하고. 괜찮아? 그러면 원소가 여기 지금 이 영역의 원소 몇 개 됐어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은 거니까 10개 들어온 거죠. 여기 1개 들어왔죠? 그럼 여기 몇 개 들어와야 돼? 어쩔 수 없이 6개가 들어와야지 17개가 땅콩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어쩔 수 없이 6개 들어와야 돼. 안 넣으면 제일 좋았는데 안 낼 수가 없었어. 그럼 그 6개는 작은 수일수록 좋지. 그럼 그 6개는 누구면 좋겠어? 1부터 6까지를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좋겠지.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하나씩 점검해 볼게. 땅콩 안에 17개 맞아? 겹치는 거 1개 맞아? 여기에서 2개를 선택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 맞아? 그러면 끝난 거지. 괜찮아? 그리고 x-sy가 제일 큰 상황이 이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최대값을 가지는 순간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저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저 값을 계산할 때 얘들아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해서 뺀다를 해도 되지만 이 영역에서 이 영역의 합을 그냥 빼도 괜찮지. 그래서 여기 10개에서 여기 6개를 그냥 빼버리면 돼. 그럼 저기 10개의 합은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잖아. 그럼 이거 10개를 합치면 이제 이렇게 합치면 얼마야? 33, 33, 33, 33, 33, 33 몇 커플 있는 거야? 5커플 있는 거고 그게 얘네들 합이고 거기서 1부터 6까지 합을 하면 7이 몇 개 있는 거야? 7이 3커플 있는 거지. 해서 계산을 해보면 165에서 21을 뺐으니까 144가 되겠다. 그러니까 원소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이게 막 연산적으로 그냥 막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는 너희가 좀 쉽게 받아들이려면 이 개념이 좀 자연스럽게 돼야 되거든. 배경 지식. A는 3의 배수다 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3은 A의 뭐야? A는 3의 배수면 3은 A의 뭐야? 약수야. 그런 거야 얘들아. 하트는 세모에 그러니까 봐봐 이거 숫자로 해볼게. 얘들아 12는 3의 배수잖아. 12가 3의 배수야. 그럼 3은 12의 뭐야? 이 왔다 갔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트는 세모의 배수라고 해볼게. 그 말은 세모를 주어로 바꿔서 얘기해보면 세모는 하트의 뭐란 소리야? 약수란 소리야. 거꾸로 세모가 하트의 약수면 하트는 세모의 배수라는 소리야. 이 변환이 잘 돼야 돼 얘들아.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20 이하의 두 자연수 AB가 있고 B는 20 이하야. 그때 U는 뭐 1부터 20까지 잔수들의 모임이고 그 두 부분 집합 A, B야. 그럼 얘네들의 원소의 최소 자격은 20 이하의 잔수다. 집합 A는 뭘 모아놓은 거야? 집합 A는 X를 모아놓은 거야. 근데 그 X는 뭐야? A의 배수. 그러니까 집합 A는 A의 배수들의 모임인 거지.
예를 들어서 A가 5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원소 다 말해봐. 5, 10, 15, 20 하고 끝난 거야. A가 만약에 6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 다 말해보면 6, 12, 18인 거지. 자, B라는 집합은 스몰 b의 약수들의 모임이야. 그럼 스몰 b가 예를 들어서 12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집합의 원소가 1, 2, 3, 4, 6, 12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이 가조건을 잘 쓰는 게 중요하거든. 별거 아닌데. 얘들아, A랑 B의 교집합에 3, 6 있다는 소리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3이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3이 B의 원소지. 이렇게 쓰라는 소리야. 써볼게. 벤다이그램 한번 그릴까? 그러면 3이 여기 있고 이거 3개 있다가 아니라 3이 있다야. 6이 원소로 있다야. 그러면 얘들아 봐봐. 3이 이걸 만족해야지.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그럼 3은 A의 뭐다? 3은 A의 배수잖아 얘들아. 아니 3이 이걸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3이 원소로 있는데 3은 A의 배수잖아. 그럼 그 말은 얘들아, 그 말을 해석해보면 누가 누구 약수란 소리야? A는 3의 약수란 소리야 얘들아. 그럼 동일하게 6은 A의 배수잖아 얘들아. 6도 지금 원소로 존재해야 되니까. 그럼 그 말은 얘들아, A는 뭐란 소리야? 그럼 얘들아, A가 3의 약수이면서 그리고 6의 약수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A는 누구의 약수야? 3의 약수. 그러니까 될 수 있는 A 말해봐. 1 또는 3이야. 그래서 A는 1 또는 3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후보가 많이 추려진 거지. 동일한 해석을 B에서도 해볼게. 일단 3, 6이 B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3이 이걸 만족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3은 B의 약수야. 일단 3의 B의 약수라는 소리는 B는 3의 배수라는 소리야. 마찬가지로 6은 B의 약수야. 그냥 여기 6 넣고 6 넣고 읽으면 돼요 얘들아. 6 넣고 글자 읽으면 돼요. 그러면 B는 6의 배수라는 소리야. 그럼 얘들아 B가 3의 배수 그리고 6의 배수야. 그럼 B는 최종적으로 몇의 배수야? 6의 배수지. 그럼 가능한 B 나말해봐. 6, 12, 18이야. 그래서 경우 나눠서 그냥 푸시면 돼요. 이제 되게 쉬워졌어요. 해볼게요. 근데 A가 만약에 1이면 얘들아 1의 배수라는 건 그냥 지금 다 자연수거든? 그럼 A가 1이면 집합 A가 6가 돼버리지. 그럼 얘들아 집합 A가 6가 되면 이게 무슨 집합이 돼버려? B에서 U를 빼. 그러니까 B에서 있는 거 싹 다 빼버릴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게 공집합이 되는데 이게 성립해? 안 돼. 그러니까 A가 1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A가 1이면 안 되는 걸 내가 순식간에 판단을 한 거예요. 나 조건에 위배돼서 안 되는 거야. 그럼 A는 3으로 그냥 확정이 나버렸으니까 너무 행복해졌지 지금. 그러면 집합 A를 말해봐. 3, 6, 9. 야, 그러니까 집합 A라는 건 3의 배수들의 모임이 돼버렸어요. 그냥 확정. 근데 여기서 이제 B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조금 경우가 나뉘겠지. 그러면 경우를 나눠서 해보자. 만약에 B가 6일 때, 만약에 B가 12일 때, 만약에 B가 18일 때, 그때 B라는 집합은 6의 약수의 모임 1, 2, 3, 6. 이때 B라는 집합은 12의 약수들의 모임. 이때 집합 B는 18의 약수들의 모임. 이 됐고, 나를 안 만족하는 건 탈락시킵시다. 자, 나는 얘들아 B 차집합 A의 원소가 2개여야 돼. 그럼 여기서 3의 배수 싹 다 뺀 게 2개만 남아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 3의 배수 빼고 몇 개 남아있어? 합격. 일단 합격. 3의 배수 빼고 몇 개 남아있어? 일단 불합격. 넌 불합격. 왜 불합격? 나 조건을 안 만족해서.
지금 얘 3의 배수를 모임이니까 이거 빠지거든. 그러니까 3개 남아서 안 돼요. 얘는 합격이야? 얘는 합격이지. 그럼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남아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A차 집합 B의 원소의 합이 제일 작을 때 그 값을 구하래. 그럼 얘들아 A차 집합 B를 계산을 해보는 거지. 그럼 이 경우에 A차 집합 B는 얘 날리고 1, 2, 3, 6 날리는 거니까 3, 6 이렇게 날라가지. 그럼 합은 얘네들 합치는 거지. 이 경우에 가 좀 더 많이 빠지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경우겠지 우리 지금 원하는 상황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너 합격. A차 집합 B의 원소의 합이 제일 작은 순간 너. 그래서 이걸로 그냥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순간에 A차 집합 B를 해보면 얘랑 겹치는 거, 여기서 얘랑 겹치는 걸 빼는 거니까 3 날라가지, 6 날라가지, 9 날라가지, 그리고 또 18 날라가지, 그리고 또 없죠. 그러니까 남은 것들 원소 합치면 얼마야? 27이 정답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이거 해석이 잘 됐어야 된다. 한 번 더 할게. 네모는 세모의 배수를 역해석해보면 세모는 네모의 약수. 이거 거꾸로 해석하면 이거가 이 문제의 배경 지식이었어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